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만화 반부패 기구 회장이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 관련 공개 서한을 발표하며 총리의 해명이 늦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기구는 정부에 대해 설계 적정성, 감리자재 검사 책임, 시공사 과실 여부, 부패 연관성, 법조달 절차 개선 등 5가지 사항을 4월 28일까지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 정부 발표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총리의 발언은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고 조사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98%가 사건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정부와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다 여론조사센터가 패통탄 정부의 내각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1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48.24%가 내각을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6.18%는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5.50%는 3개월, 10%는 6개월, 7%는 1년, 1.53%는 9개월 후 개편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개편이 필요한 부처는 상업부가 57%로 가장 높았고 농업협동조합부 48%, 재무부 46%, 총리실 44%, 노동부 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교육부, 법무부도 언급되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내각 개편설과 관련해 푸아타이당으로부터 어떤 신호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외에는 들은 바 없으며 푸아타이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2명의 총리 지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내 협력은 원활하며 총리 지시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가 내각 개편 대상 상위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꼴찌가 아니라 다행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립정부에서 자당을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지금까지 조건 없이 총리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롯불이 제11 기계화 보병사단의 보병연대 훈련을 시찰하며 현대전에 부합하는 실전태세 강화 훈련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5년 만에 실시되었으며 전투뿐 아니라 후송 의무 지원 등 종합 임무 수행 능력도 점검되었습니다. 장관은 병력 감축과 장비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무기 증강은 정책적으로 지지하지만 병력과의 균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정기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접국가에 대한 군사적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계획청장이 52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대량 구매에 대해 이는 2022년 5월 6일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는 상업 송전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미 서명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서명 계약만 취소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대량 구매의 평균 전력 단가는 킬로와트당 2.7바트로 2025년 3월 기준 전력 판매 평균 단가인 3.18바트보다 낮아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연간 약 45억 7천만 바트의 송전 단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채무관리국이 현재 정부의 공공부채가 12조 1천억 바트로 GDP의 64.21%에 해당하며 연말에는 65.5%, 내년에는 6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공공부채 한도를 75에서 80%까지 확대하거나 추가 차입도 가능하지만 이는 긴급성과 명확한 자금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하며 코로나19 당시 긴급 차입 명령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공공부채 한도 확장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건전한 재정과 외환 보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재국장이 재난문자 시험 발송 준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디지털경제사회부, 방송통신위원회, 홍보국, 방콕시, 이동통신 3사, 휴대폰 제조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파삭국장은 재난이 더 자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알림인 재난문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험 발송 일정, 방식, 대상 지역, 사전 안내 방안을 논의했으며 본격적인 시험은 5월 중 3단계로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재국은 통신사와 함께 재난문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험 일정과 지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태국의 쌀 수출량은 약 2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백미 15%는 53% 이상 급감하였으며 이는 인도가 수출을 재개한 데다 필리핀의 수입량이 전년 400만 톤에서 올해 100만 톤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태국산 쌀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인도는 톤당 약 40달러 더 저렴해 남아공,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요 수입국이 인도산으로 수입처를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태국은 210만 톤을 수출한 반면 인도는 240만 톤, 베트남은 230만 톤을 수출하며 베트남이 올해 태국을 채치고 세계 2위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케아가 2025년 4월 21일부터 방나, 방야이, 치앙마이 3개 지점을 현금 없는 매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QR코드, 신용 체크카드, 이케아 기프트카드, 포인트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점은 현금 결제를 계속 지원하며 향후 변화가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 트렌드는 2016년부터 QR코드 결제 확산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일반 매장과 일반 포장마차 등 업계에서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SNS 이용자들은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결제 관련 문제를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인과 소비자 모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조사 결과 삼겹살은 킬로그램당 203바트로 급등했고 식당업주들은 가격 인상이 어려워 수익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기준 농장 출하가는 69바트에서 78바트, 살코기는 132바트에서 147바트, 삼겹살은 195바트에서 203바트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 폭염, 소농 폐업, 손끌한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등이 원인입니다. 돼지사육협회는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부위는 가격이 안정적이며 향후 2주 내 공급량이 늘며 가격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싱커위안이 자사철근이 산업표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원 신축 건물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에 대해 공식 반박하였습니다. 싱커위안의 모든 제품이 산업표준원 인증을 받았고 태국투자청 지원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철근은 싱커위안이 직접 납품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론 수치 기준 초과 논란에 대해서는 초기 검사 기관의 장비 정밀도가 부족했으며 정밀 측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폐쇄는 철근과 무관한 외부 LPG 탱크 화재 때문이며 개선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생산 재개가 허용되지 않아 경영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태국에서 총 4차례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큰 규모는 2.7로 메홍손 메나땡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메홍손과 치앙마이의 서멍 지역에서 규모 1.7에서 2.4의 소규모 지진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모두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9회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라오스에서도 1회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대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의 일부로 현재까지 누적 여진 횟수는 총 624회에 달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